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의 첫 정식 컨텐츠는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 그 중에서도 수많은 학생들이 지망하는 서울대학교의 2024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로 스타트를 끊게 되었습니다. 특정 연도의 전형계획을 기반으로 수시와 정시의 주요 변경 사항을 모두 다루었던 예년까지의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와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대학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를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목표 자체는 파산 이슈 등으로 인해서 아슬아슬한 면모가 있는 명지대학교를 제외한 32개 주요 대학교, 포스텍을 포함한 6개 과학기술원, 9개 지방거점 국립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3개 교육대학교에 해당하는 모든 수시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와 정시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이지만 솔루션 일정 등의 현실적인 이슈로 인해서 2024학년도 수시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는 모두 제작을 하되 2024학년도 정시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는 서울권 주요 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대학교에 한해서 제작을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시 2월 인원 등의 전형 요소와 더불어서 서울대학교처럼 정시 수능 위주 지역균형 전형 별도 운영 및 교과평가 도입 등의 이슈들을 고려했을 때 수시와 정시를 완벽하게 구분해서 분석하기가 애매한 것도 사실이지만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또한 정시 컨설팅 프로그램 오픈 여부 등 메이저 리서치 내부 이슈 등을 고려해서 올해부터는 이러한 방식을 시도해보기로 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서울대학교의 2024-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기준 모집 인원 취합 및 비교 자료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수시 모집 인원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시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특별 사회통합 전형이 수시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의 감소 인원 89명과 정시 나군 일반 전형의 감소 인원 60명을 끌고 와서 신설된 바람에 발생한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지원하는 수시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과 수시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전체 비율 기준 2023학년도 대비 각각 89명 마이너스 2.7%포인트, 14명 마이너스 0.5%포인트 감소했으니까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2024-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수시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과 수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모집 단위별 인원 증가한 비교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수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야 워낙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난 모집 단위를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수시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에는 애초에 모집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나름 다이나믹한 변화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과대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소속 모집 단위들은 대다수가 모집 인원을 차출당했는데 수시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인원이 감소했으나 수시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는 인원이 증가한 기계공학부, 수시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에서 인원이 감소한 채 수시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인원 규모는 유지가 되고 있는 전기정보공학부, 수시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인원이 유지되었지만 수시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는 공과대학 중 거의 유일하게 인원이 감소한 화공생물공학부 등 마이너 모집 단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원의 변동이 생긴 메이저 모집 단위를 눈여겨보셔야만 합니다. 해당 모집 단위들의 인원 변동을 수시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과 수시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설계 목적 차이, 그리고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의치한약수 및 카이스트 수시 병행 지원 양상 등과 같은 요소들과 함께 고려를 해보면 서울대학교 측에서 어떠한 의도로 전형별 모집 인원을 조정했는지 나름대로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특정 학년도에서 입학처의 의도적인 인원 조정이 유난히 눈에 띄었던 타 대학 전형들의 경우에는 이 의도적인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변화된 합격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기도 했고요. 2024학년도부터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특정 모집 단위에 대한 지원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혹은 특정 모집 단위에 대한 명확한 지원 당위성이 보이지 않을 때 이를 커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2024-2023학년도 사이에 전체 전형 모집 인원 대비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변동성이 유난히 눈에 띄는 모집 단위는 최초 합격군 양상은 물론 추가 합격군 양상이 다각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수시 전형처럼 아예 전형 단위로 모집 단위를 조절하는 괴팍한 변화가 일어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전국에서 내로라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망하는 서울대학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통적인 흐름에서 융복합적 특성에 가까운 새로운 방향의 연구가 주가 되고 있는 A전공에서 서울대학교가 왜 전형 인원 분배를 저런 식으로 조율했는지, 혹은 의치한약수로 탈주하는 학생들이 매년 유난히 많은 B전공에 대해서 서울대학교가 전형 인원 변화를 통해서 찾아낸 새로운 대응책은 무엇일까 등 어떠한 목적성에서 모집 인원을 조율했는지를 차근차근 고민해보는 것이 전형 유불리와 경쟁률에 따른 지원 전공 변경 등의 난관을 넘어서 최종 합격까지 도달하는 첫 발걸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나중에 확정 모집 요강 상의 인원이 또 어떻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기에 석 소장이 품고 있는 여러가지 가설의 옳고 그름은 추후에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학점 모집 요강이 포함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2개월 분석 콘텐츠를 제작할 때쯤이 되어서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공과대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소속 모집 단위에 차출 인원이 몰려있다는 점 하나만큼은 가설이기는 하지만 자기소개서도 없어진 상황 속에서 의치한 약수 병행 지원자보다는 실질적으로 등록할 만한 학생을 선발하겠다 등과 같은 서울대학교 나름대로의 결연한 의지를 관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이니까 수시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진학을 노리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우선적으로 오늘 석 소장이 말씀드린 사항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서울대학교의 2023학년도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2023학년도와 대비했을 때 전형 요소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수시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4학년도 역시 2023학년도와 마찬가지로 1단계 서류 100% 3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의과대학 역시 2023학년도와 마찬가지로 2024학년도에 MMI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석 소장이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진행할 당시에 2023학년도에 도입될 단계원 평가의 정체성이 2021, 2022학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완화로 나타났던 지금 면접 현장 분위기의 양극화와 동일하다는 점과 2021, 2022학년도 모두 이미 면접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느 정도는 애초에 단계원 평가에 가까운 방식으로 암암리에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2023학년도부터 단계원 평가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2023학년도 수시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 합격군 자체의 실질적인 성질과 양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에 지원해서 면접까지 모두 응시하고 최초 합격, 추가 합격, 불합격을 마주한 기존 솔루션 진행자들의 표본을 분석해본 결과 작년에 예측했던 양상이 거의 그대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단계 서류평가 3배수야 지역균형 전형 추천 자격을 취득하기는 했지만 정말로 면접조차 보러 올 필요가 없는, 혹은 면접 보는 시간도 아까운 극악 수준의 지원자를 거르기 위한 기초 장치일 뿐, 결국 승자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모두에 자신 있는 1.0에서 1.2배수 학생들이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본 전형의 2024, 2023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위한 수능 응시 영역 기준 및 인정 기준 자료입니다.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치의학 대학원 치의학과는 수시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으로 모집을 하지 않는데 왜 들어가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위의 자료는 2024학년도 전형계획 내에 있는 모집 단위별 수능 응시 영역 기준 및 인정 기준이기에 수시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만을 위한 자료가 아니어서 다른 전형으로 모집하는 모집 단위들도 포함되어 있는 자료라는 점을, 아래 자료는 2023학년도 학정 수시 모집 요강 내에 있는 지역균형 전형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이기 때문에 수시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으로 모집하는 모집 단위들만 포함되어 있다는 자료라는 점을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는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하지만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치의과대학, 치의학과 등이 속해 있는 이 유형 2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3학년도까지 유형 2에 속하는 모집단이라면 과학탐구 영역에 있어서 서로 다른 1, 2 및 2, 2 조합만 응시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2024학년도에 들어서는 유형 2-1과 유형 2-2 모두 1, 1 조합이 허용된 대신에 유형 2-1에 한해서 물리학 1, 물리학 2, 화학 1, 화학 2 중 한 개 과목을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연과학대학 화학부를 지망하는 학생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23학년도 기준으로는 과학탐구 영역에서 생명과학 1, 지구과학 2를 응시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했으나 2024학년도 기준으로는 과학탐구 영역에서 생명과학 1 플러스 지구과학 2를 응시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화학부의 경우에는 유형 2-1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 1 플러스 지구과학 2 응시만으로는 물리학 1, 물리학 2, 화학 1, 화학 2 중 한 개 과목을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한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서울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라면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정도부터 위 자료를 참고해서 본인이 응시할 수능 영역을 정해놓고 준비하고는 하지만 응시 및 반영 기준에 대한 정보를 잘못 이해하거나 아예 간과를 하는 바람에 막상 원서 접수를 앞두고 수시 지원 전략 자체를 싹 다 갈아치워야 하는 경우도 종종 마주하고 있으니까, 또한 해당 변화 사항은 서울대학교 자체에서 유형 2-1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에서는 물리와 화학 역량을 굉장히 깊이 있게 살핀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위의 자료를 명확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두 번째
사항은 2024학년도 교과이수 기준과 모집 단위별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2024학년도 교과이수 기준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2023학년도 수시 확정 모집 요강 내에 부침 1호 공지되어 있는 2023학년도 교과이수 기준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이라면 서울대학교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이수 기준을 안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망 계열을 매학기 단위로 변경해가면서 교과이수 단위 흐름이 너를 띄는 학생, 특목고에 재학하다가 어정쩡한 시점에 일반고로 전학을 온 학생, 해외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고 수시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을 통해서 서울대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등 정말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면 충분히 교과이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2024학년도 교과이수 기준보다는 모집 단위별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하는데, 해당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살피실 때 명심하셔야 하는 핵심은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핵심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불합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인데, 우선 서울대학교 측에서 서울대학교의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은 지원 자격과 무관하지만 모집 단위가 권장하는 과목의 이수 여부는 수시 모집 서류평가 및 정시 모집 교과평가에 반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 소장이 핵심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불합격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단언하는 이유는 해당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이 공식적으로 배포되기 이전부터 핵심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던 사례들을 매년 꾸준히 지도해왔고 접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사항은 위의 컨텐츠에서도 짧게나마 언급을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핵심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이유를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통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입학사정 간의 의심을 핵심 권장 과목의 본질을 꿰뚫는 깊이 있는 비교과 혹은 연계 과목의 우수한 학업 역량으로 확실히 타파하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 핵심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본 전형이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 운영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임을 고려했을 때, 또한 국내 최고의 학생들이 지망하고 모이는 서울대학교임을 고려했을 때, 서울대학교 측에서 이야기하는 평가에 반영하겠다라는 표현은 대놓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겠다는 표현보다는 만약 핵심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수를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이수로 인해서 야기된 부족한 전공기초 학업 역량을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표현에 가깝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석 소장이 드린 이야기는 해당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 공식화된 이후부터 핵심 권장 과목인 A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는데 A 과목을 요구하는 모집 단위는 무조건 포기해야 하나요와 같은 질문들을 석 소장이 시도 때도 없이 받는 바람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핵심 권장 과목 이수 여부라는 지극히 작은 평가 요소의 일부 하나만으로 지망 전공이나 수시 지원 전략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자주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래저래 성적에 맞는 전공만을 계속해서 지망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방향성이 흔들려서 핵심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의 전공을 오랜 기간 지망해서 꾸준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 희망자 수 부족으로 인한 과목 미개설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핵심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서울대학교 측에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평가를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소개서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석 소장이 말씀드린 두 단계의 과정을 정확히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해당 부분은 추후 합격 사례 분석 컨텐츠를 통해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본 컨텐츠에서 석 소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핵심 권장 과목은 비교과의 귀결점이 아니라 비교과의 시작점이다라는 핵심 권장 과목 안내가 공지된 이후부터 관련된 비교과로만 생활기록부를 떡칠해 놓고 있는 학생들에게 드리는 석 소장의 의미심장한 한마디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분석을 해봤는데, 스카이로 요약되는 2024학년도 최상위권 입시 환경에서는 다행히도 서울대학교가 미치는 영향력이 예년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3학년도처럼 최상위권 학생들의 지원 전략 자체를 흔드는 새로운 평가 방식이나 최상위권 학생들을 술렁이게 하는 전형 방식이 도입된 것도 아닐 뿐더러 2024학년도 수시 주요 사항이 두 가지로 요약될 정도로 전형 구성 요소 자체는 작년의 결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석 소장은 개인적으로 스카이 중 네임밸류 측면이나 호감도 측면이나 비교 우위가 확실히 잡혀있는 서울대학교가 2024학년도 최상위권 입시 환경을 주도한다기보다는 네임밸류 측면이나 호감도 측면이나 호불호가 갈리는 동시에 전형 간 중복 지원 여부 변화라는 공통적인 이슈를 마주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알력 다툼이 2024학년도 최상위권 입시 환경을 이끄는 주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최상위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내용들은 추후 각 대학교들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며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